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국민의힘 경선버스 이준석 대표의 표현대로 하면은 경선버스가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상적으로 출발을 할지 또 삐걱거리지 않을지, 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러 가지 난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목적지 경선,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그날까지 이 버스가 순항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선 버스의 운전자를 자임하는 이준석 대표가 투덜대고 있습니다. 누군가 윤석열을 말하겠죠. 운전대를 뽑아가 버렸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의 표현대로 여전히 이준석과 승객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은 당 대표는 뒤로 빠지고 경선 주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경선 주자들과 싸움을 하는, 자, 그런 형국이죠. 자, 서울신문 오늘 6면 보시면은 국민의힘 경선 열차 이번 주 출발. 그런데 이준석, 윤석열 갈등 여전에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스는 출발을 하겠죠. 25일 날, 2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비전 발표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26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죠.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25일 날 비전 발표하고 26일 날 선관위 발족 예정인데, 이 지도부는 분열을 피하고자 상황을 수습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여진이 계속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 국민약속 비전 발표회 25일, 26일 선관위 발족, 정홍원 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비전 발표에는 13명의 주자가 모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원래 내정이 됐던 서병수 의원이 맞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맞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 극으로 치달았던 이준석, 윤석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버스가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윤석열 캠퍼의 이 민영삼 특보, 이준석 사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또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에는 좀 잠잠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엔 또 윤석열 캠퍼에서 좀 돌출 행동이죠.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민영삼 특보가 돌출 행동을 하고 또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민영삼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죠.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양쪽의 갈등이 막 불거졌을 때, 지난주 중에 또 이런 식의 나왔으면 모르지만은 갈등이 거의 봉합되고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캠퍼의 특보가 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당내에서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이렇게 되니 발끈하죠. 윤석열 캠퍼 쪽이 연일 당을 흔드는 것 같아 불쾌하다. 결국 윤석열 캠퍼 쪽에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에 민영삼 특보가 사의를 표했고 이를 수용해서 특보직을 해촉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당에서는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에 민영삼 특보가 기름을 끼얹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제가 어제 전해드렸듯이 과연 이 일부 참모가 윤석열을 위해서, 정말 윤석열을 위해서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 참모가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어차피 지금 봉합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렇게 또 분란을 일으키는,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 이준석 쪽에서도 발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양쪽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갈라져서 싸우는데 그 싸움을 부추기는, 자, 그런 일을 참모가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관위원장을 선임하면서도, 이준석 리스크가 좀 작동을 했다. 그런 말들이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는데, 정홍원 전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도 검토가 됐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시켜줘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이 글이 아침에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다른 언론사와 통화를 해서 이 정홍원 내정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신문 기사로 보면은 김병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한 겁니다. 어젯밤에 야당 대선 후보를 택시 면접으로 뽑겠다고 나 선관위원장 안 한다. 자, 그런 기사가 오늘 아침 인터넷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김병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그 비대위원장도 하고 지난번에 세종시에 출마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했을 때 사진입니다. 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흥행만을 앞세운 대통령 후보 경선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기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겨서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죠. 특히 지금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정권을 잡는다면 극심한 요소야들을 뚫고 나가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뽑고 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에는 특히,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이준석이 리얼리티 쇼 개념이 들어오고 택시 면접인가 뭔가가 지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죠.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이야기 도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자, 이준석은 계속 대선 후보들의 타운홀 미팅, 압박 면접, 뮤직비디오 촬영,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그램 촬영, 이 아이디어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흥행을 앞세운 경선이 대통령직의 엄중함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당선된 대통령의 반역이 눈앞에 그려졌다. 대통령이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설마 그럴 리가, 지금도 내가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운홀 미팅, 압박 면접, 뮤직비디오 촬영, 예능 프로그램 촬영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 엄중한 대통령 자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뽑는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건 결정을 해나가야 하는 그 나름의 엄중한 직무가 있다. 그 후보도 마땅히 그 직의 엄중함을 반영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돼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국민의힘 선관위 위원장 하마평에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맡을 양이 없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선관위원장을 왜 맡느냐. 리얼리티 쇼나 하는 그런 그 선관위를 내가 왜 맡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로급 인사가 선관위원장을 보이콧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정도로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이 그 수위가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사퇴 수습을 할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불평불만만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윤석열 비대위 추진설, 또 비대위 추진설도 나왔죠. 1호 신문이 보도를 했죠. 거기에 이준석은 경선 운전대를 다 뽑아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조차도
비대위설에서는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준석은 한 며칠 침묵하는 듯 하다가 그 원희룡과의 뭐 막장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SNS에 며칠 침묵하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윤석열 쪽에 빌미를 준 측면도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정수석 특보의 뭐 사퇴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좀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이 위기를 풀어나가고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가 계속 투정, 불만, 불평 이것만 토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윤 전 총장 측의 비대위 추진설이 불거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불이 붙었는데 이준석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시 또 라디오에 출연하기 시작했죠. 오늘도 막 나올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경선버스를 8월 말에 출발시키려고 세워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운전대 뽑아가고 페인터로 낙서하고 의자까지 부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선버스에 앉아 있었더니 별 이야기가 다 들린다. 뭐 불공정 경선 프레임을 만들려고 경준이가 만든 안을 제가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더라. 유승민계 논란을 의식해서 친박계 색채가 강한 서병수 위원장을 모신 건데 또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더라. 어떤 분을 모셔야 되느냐. 김무성계를 뽑아야 하느냐. 본인에게 이런 불만이 있겠지만 이것을 그 당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마치 고해 바치는 식으로 일러 바치는 식으로 이렇게 투덜거리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하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준석은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 뭐 운전대 뽑아갔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성 지지층이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나 탄핵 여론이 자꾸 나오니 이 대표가 한마디 한 것 같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윤석열을 겨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유튜버를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기사 보시면 홍준표 후보도 일부 보수 유튜버가 정권 교체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가 정권 교체를 방해하고 있다. 자, 일부 보수 유튜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왜곡된 식견과 자극적인 썸네일로 보수 우파 어른들을 거짓 선동하고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부 보수 유튜버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본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자, 뭐 일부 보수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아주 극단적인 주장만을 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죠. 뭐 보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뭐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과 이준석이 같이 윤석열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든다. 그러니 그것은 문제가 있다. 자, 이 논리는 본인이 불리한 쪽만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이죠. 뭐 중간 편에 서서 양쪽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홍준표 의원이 그 이준석 대표를 부쩍 편들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준석 돌풍이 일었을 때 홍준표 의원은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이렇게 해서 일축하고 깎아내렸는데 지금은 윤석열과 이준석이 대립각을 세우니 적의 적은 동지다 뭐 이런 의식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가르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당대표와 대권주자 사이에 대권주자들끼리 당대표를 가운데 놓고 서로 막 갈라져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대표만 지금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은 대권 주자들에게 장을 그냥 열어주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장에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은 특히 이준석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열성 지지자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열성 지지자, 당대표, 그전에 당대표는 어떤 막 대중성 있는 스타보다는 물론 뭐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한 당대표도 있지만은 이 관리형,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는 관리형 대표라면은 자, 그런 스타성보다는 정말 실무적인 능력이 있고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것보다는 대중성으로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본인을 열성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또 뭐 차차기 대권 욕심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기 정치를 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자, 윤석열 쪽에도 열성 지지자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SNS에서 양쪽의 열성 지지자들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인터넷신문 머니투데이가 오늘 새벽에 내보낸 분석 기사를 하나 보시죠. 대깨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대깨문. 자, 지금도 뭐 있죠.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열성, 극성 지지자들인데, 자, 대깨준, 대깨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깨준과 대깨윤으로 갈라지는 국민의힘 지지층. 대가리가 깨져도 이준석, 대가리가 깨져도 윤석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대표 열성 지지자들, 그리고 야권의 1위 여론조사 주자 윤석열 지지자들, 이 양쪽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깨준, 대깨윤, 맹목적인 지지 구도가 고착화할 경우 국민의힘의 분열도 과속화될 수밖에 없다. 당대표와 주자가 싸우는 겁니다. 자,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이준석 발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대 발언, 운전대 뽑아가 버렸다. 이 발언을 두고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글을 막 올리는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준석은 민주당 스파이냐? 맨날 싸우기만 하냐? 운전대를 뽑았다는데 운전기사 이준석이 만취 상태다. 운전기사의 자작극 아니냐? 운전기사가 무면허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민영삼 해촉 조치를 취했지만 이준석 대표 지지층은 또 분노를 했죠. 분노를 해서 계획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통합특보라고 민영삼 윤석열식 통합의 모습 잘 봤다 이렇게 비꼬고 윤석열은 사람 관리를 못한다. 꼴이 다르게 아니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상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대표와 어떻게 당내 1위 주자가 서로 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준석 대표 지지층과 윤석열 전 총장 지지층이 서로를 대깨윤, 대깨준으로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을 일컫는 대깨문에서 단어를 차용해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게 있다. 자, 이렇게 되니 찍을 사람이 없다. 역대급 저질 대선, 국민만 괴롭다. 그런데 국민의힘뿐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거의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경선이 벌어지고 있죠. 찍을 사람이 없다. 더 300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 역대급 저질 대선, 국민만 괴롭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지만 민주당도 거의 어쨌든 민주당은 그래도 이 당 주자들끼리 합니다. 대권 주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국민의힘과 다른 점은 국민의힘은 대권 주자와 당 대표가 싸우는 겁니다. 소모전이죠. 아무 실익이 없는 거죠. 대권 주자들끼리 싸우면은 어떤 양쪽의 경쟁력을 좀 판단을 해서 아무리 막장으로 가서 싸우더라도 누구를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 되겠다는 판단을 할 텐데 대선 주자와 당 대표가 싸우면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갈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암담하다.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집안 싸움에만 골몰한다. 자, 민주당은 소모적 명락대전, 이재명, 이낙연 대전, 한교익 사태로 정점. 음식평론가 한교익 씨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가 뭐 친일 논란 일으키고 별 논란을 다 일으키다가 철회했죠. 철회하고 나니 다시 또 이 경기도 이천 쿠팡 그 물류센터에 화재가 났는데 그 이재명과 한교익은 저 마산에서 먹방 유튜브 찍고 있었다. 막 그런 또 비판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대선 주자들과 싸우는 정치권 초유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깁석 입당 논란 이후에 당 일정 보이콧, 또 탄핵 발언, 대선 후보 토론에 참여 여부 이런 것을 놓고 서로 대립을 했고 급기야 이준석은 윤석열과 통화 내용을 녹취해서 공개했다. 이런 의혹까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주장해서 파장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 그래서 여야 후보들이 네거티브와 구설수로 연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가운데 이번 대선은 역대급으로 뽑을 사람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그래도 존재감을 많이 드러냈다. 당시 시대 정신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집권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잘못한 일도 많지만은 그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는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대 대선에서는 그런 무게감을 가진 후보가 실종이 됐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이준석 1위 여론조사 1위 주자, 당대표 서로 충돌을 하면서 다른 대선 이슈들을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이슈들이 묻혀버렸죠. 그래서 웬만큼 튀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나오는 그러니 홍준표도 막 이 윤석열에 대해서 보수 정권을 괴멸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언론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도 녹취로 까자, 녹음 파일 까자, 막 이런 식으로 하니 또 언론을 한동안 탔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준석이 덮고 있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계속 좀 언론에 노출도 되고 해야지 실력이 드러날 텐데 지금은 대권 출정식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만 계속 남겨둔 채 이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이준석과 원희룡의 충돌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오늘 이 국민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일보가 뭐 댓글 저자들 다 그 번갈아 가면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이 된 거죠. 자, 일단 월성 1호기 본인이 감사했던 그거는 문정권의 전횡이었다.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한 것.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지지율은 나도 답답하다. 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변화의 계기가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지율이 좀채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 입힌 것은 사실 아니냐 이렇게 좀 일종의 차별하죠. 그리고 중도 사퇴설 일부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런 건 절대 없고 국민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뜨지 않는 지지율 답답하다 이렇게 토로를 했고 가족들이 가슴에 있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들에 익숙지 않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1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는데 판사 출신의 최재형 전 원장은 인터뷰 내내 마치 판결문을 쓰듯 신중하게 답변을 했다. 자, 이것이 최재형의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막 치고받는 이 정치권에서 지금 뭐 윤석열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또 원희룡, 윤석열 이렇게 막 치고받는 이 상황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에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가족들 한 500명, 그리고 여기 비교섭단체, 정당 국회의원과 가족들, 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10명 안팎이 지금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 이런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 전에 민주당 전수조사를 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해서 12명이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그 10명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 10명, 민주당 탈당 권유를 하고 2명 비례대표, 윤미향을 비롯해서 2명은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명을 해주는 편법을 썼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민주당 10명 당적 아직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국민의힘도 한 10명 정도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은 왜 이 상황이 관심을 갖냐 하면은 물론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하고 모든 것을 투기로 몰아붙인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는데, 본인들의 그런 혐의가 드러나면 상당히 국민에게 볼 면목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지금까지는 계속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만 해왔는데 실제로 당대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가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10명 정도 국민의힘도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그전에는 이 민주당이만 출당 조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못지않는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준석의 리더십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자, 그것이 지금 또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